한치빙 혁명 이문현. 자, 지금 현재 심장 판막증으로 고생을 하다가 이렇게 지금 치유를 받게 된 과정을 이렇게 적어 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우연히 자연치유 사례를 보았다. 판막에 체험 사례는 없었지만 자연치유에 관한 내용이 많았다. 특히 2곳 정도는 한번 가서 체험해보고 싶은 곳이었다. 그러나 일단 자연치유 연구원의 문을 두드려보기로 하고 이메일을 보냈다. 이렇게 해서 만남이 되었고, 해서 휴가를 내고, 그래서 이렇게 도착을 해서 식습관에 대한 이런 상담을 하고, 결국은 개인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있고, 완치 시간도 개인의 실천에 비례한다는 점도 듣고, 자연요법 제도를 100% 믿고 시행한다면 더 강력한 심장 판막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완치된 판막은 재발되지 않는다는 희망 상담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론 즙을 짜본 결과 투입량의 90% 이상이 착즙되어 놀랐다. 배달되는 녹즙을 한컵씩 마셔온 나로서는 엔젤 녹즙기에서 바로 쪄낸 녹즙을 시험해 본 후에 그 맛과 기계의 놀라운 성능에 감탄하여 바로 구입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고현 노만 워크 박사의 책을 여러 번 읽고, 현대의학에서는 의사가 얘기한 것처럼 판막 재생이 불가능하지만 자연요법에서는 유기물질의 관절과 물렁뼈, 인대 및 판막도 재생할 수 있다는 이론을 3번에 걸쳐서 탐독하면서 이를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연식을 실행을 해서 녹즙 단식과 레몬 간장을 했다. 녹즙은 하루에 180 최소한 6컵 이상 음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식사를 하지 않으므로 생활이 단순해졌지만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는 이유 때문에 몸은 더 바빴다. 그래서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또 폭식을 했다라는 거죠. 예비 단식일을 4일 해봤다. 그리고 완치에 대한 갈망과 꿈을 댈 시간이 없어서 갈등 없이 지내갔다. 녹즙을 최대한 40분에서 1시간 간격을 두고 많이 마셔야 한다는 이 회장님의 지시대로 새벽 4시 일어나서 녹즙을 갈아 마셨다. 적게 아니면 까무러치기의 심정이었다. 내 기억에 하루에 4000cc를 마셨던 것 같다. 단식 한 달 동안에 10만 cc 이상을 마신 듯하다. 직장에서는 오후에 레몬과 자몽, 오렌지 즙을 물에 타서 마셨다. 녹즙, 레몬수, 간장으로 숙변을 제거하고 오장 욕구를 시기할 목적이었다. 퇴근 후에도 취침 전까지 녹즙과 간장, 레몬수를 마시다 보면 시간이 화살처럼 빨리 지나갔다. 아침 운동도 가끔씩 했다. 활동을 하지 않으면 노폐물이 빠질 수 없으므로 신체를 죽이는 것이라고 해서 구보 대신에 5kg을 걸었다. 유기농은 이렇게 해서 어디서 받아들이고 당근 이렇게 받아서 일주일이 지나서부터 어지럼증과 함께 숙변이 다량 나오기 시작했는데, 먹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그런 더러운 오물들이 나오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 더군다나 배가 많이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숙변은 16일째 뭉글뭉글하고 시궁창 진흙 같은 것이 한도 끝도 없이 나왔다. 건강검진을 다시 정밀하게 받아보고 싶었다. CT와 초음파 내시경 진단 결과 다른 것이 이상이 없었지만 갑상선 결절이 있어서 음성인지 양성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일단 동의원소 피검사 결과 나쁜 결절이 아니라고 얘기해서 그것도 자연요법으로 완치시키기로 하고, 녹즙에 파슬리와 샐러리를 추가했고 밀순과 보리순도 집베란다에서 길러서 함께 갈아 마셨다. 알팔파도 농원에서 배송받고 솔잎도 직접 산에서 따다가 숟가루에 담궈뒀다가 녹즙에 갈아 마셨다. 주일마다 숟가루 목욕도 했다. 몸은 하루 체중이 빠져서 64kg에서 53kg이 되었다. 피부에 유운이 났지만 남들이 볼 때는 죽음까지 갈 정도로 보이는 피골이 상접한 얼굴이었다. 애초에 단식은 15일로 계획했지만 30일로 바꾼 것은 생각보다 숙변이 늦게 나왔기 때문이다. 숙변이 빠지면서 가슴에서의 저염이나 아픔이 사라졌다. 얼굴은 해골이고 목주름도 보기 흉했지만 가슴의 상태나 기분은 맑은 가을 하늘과 같았다.
숟가루는 기상과 동시에 한 컵씩 마셨다. 단백질 섭취가 없어서인지 머리숱도 많이 빠졌다. 무엇보다도 염분에 대한 욕구가 강했지만은 녹즙에 유기소금이 풍부하기에 그것도 참았다. 죽염이라는 것의 음료운이 나트륨이라는 것이 이 회장님의 말씀이었고, 단식 시에는 심장에 부담이 된다고 해서 섭취하지 않았다. 단식 후에 10일이 지나서 다시 심장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심혈관 센터에 갔다. 검사 후에 담당 의사는 의아해하면서 판막이 거의 제 기능을 하고 있고 피도 극히 조금씩 새고 있다고 요즘 어떠냐고 물었다. 그래서 단식과 식이요법을 얘기했더니 훌쩍 뛰면서 심장에 수분이 안 들어가면 심장이 쪼그라든다며 즉시 중지하라고 했다. 녹즙에는 많은 수분과 영양이 들어있고 천연치료제가 있다고 누차 얘기해도 편향적인 현대 지식에 길들여진 의사는 오히려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더구나 피골에 상접해 있었으니 그럴 수밖에. 집안 식구들도 모두 그만두라고 만류했지만 이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만둘 내가 아니었다. 거의 매일 전화 상담과 신체 변화에 대해서 회장님께 보고하고 일일이 지시를 받았으며 그대로 시행했다. 1월 11일 설을 앞두고 예비 단식 4일과 본 단식 26일을 마지막으로 30일 단식을 끝냈다. 몸무게 53kg, 빈혈도 심한 편이고 저혈압 상태였지만 해내했다는 성취감에 뿌듯했고 회사 동료와 지인들은 독점이라 장설거리며 비아냥거렸다. 회복식은 현미밥 조금과 생야채를 조금씩 늘려갔다. 생야채는 5가지 이상의 싱싱한 야채에 올리브와 아보카도로 만든 드레싱을 곁들여서 샐러드로 먹되 어떤 양념도 넣지 않았다. 소화는 잘 되지 않았다. 물론 녹즙과 과즙도 2000cc 이상 함께 마셨다. 확실히 위기능이 작아졌고 번개도이 오르지 않은 탓에 조금만 과식해도 즉각 반응이 왔다. 처음에는 과식 탓인지 방귀가 10번 이상 나왔다. 위장 속도 생야채가 들어가면 오랜 단식 탓인지 불편했다. 회복식 8일이 끝나고 에너지를 올리는 식사로 들어갔다. 과일을 저녁 대용으로 조금씩 먹고 저녁을 굶고 아침과 점심에는 현미 오곡밥 한 공기, 생야채 샐러드와 과일 및 견과류로 식사했다. 몸도 가벼운 편이어서 10에서 20km 조깅도 했다. 병원에서 한 번 더 검사를 받았는데 혈압이 118, 80이고 관리를 잘함으로 여름 끝나고 보자는 식의 애매한 얘기. 병원에서 일을 하기에 속으로 나왔구나 하는 짐작을 했다. 단식할 때 점심 식사에 할 일이 없어서 목욕탕에서 내원 통역을 20분씩 30일 계속했는데 지금은 각탕기를 써서 하루 한 번씩 하고 있다. 혈액순환에 그만 한 것이 없는 듯하다. 2월부터는 갑상선 결절 때문에 자기 전에 수패들을 만들어 붙이기 시작했다. 2월 들어서는 녹즙을 1200cc로 줄이고 과즙과 청국장콩을 만들어 생으로 먹기 시작했다. 오장이 정화된 뒤라서 어떤 음식도 맛있었는데 때로는 과식 때문에 힘들 때도 있었다. 그땐 숟가루 한 숟가락 먹고 바로 감자즙을 갈아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머리도 가벼웠다. 떡이 생각나면 현미떡을 5대 뽑아다가 냉장고에 넣고 주식 대용으로 먹으면 맛도 있고 끈기도 있었다. 끼니마다 생야채는 꼭 먹었다. 고기와 가공식품을 먹은 적이 없었다. 심지어는 된장찌개도 먹지 않았다. 운동량을 늘려서인지 체중은 늘지 않았다. 69일째 되는 2월 18일 가슴을 괴롭히던 모든 통증이 없어졌다. 날아갈 듯이 기뻤다. 80일이 되어도 체중이 늘지 않자 이 회장님은 야과채 종합 효소즙과 과일탕을 만들어 먹게 했다. 버섯 달인 머리에 가끔 순두부도 끓여서 먹었다. 씨앗즙과 견과류 비율을 높였지만 익힌 음식은 현미에 율무, 기장, 팥, 콩 등 오곡밥으로 제한하고 생야채를 꾸준히 먹었다. 과일탕과 야채 효소즙을 3번씩 먹은 후에 몸무게가 55kg으로 늘었다. 배는 등가죽에 붙어서인지 늘 배가 고팠고 조금 과식하면 완전히 소화되지 않는 듯했다. 100일째 되는 날 녹즙 단식과 관장을 4번 했는데 숙변은 더 이상 없는 듯하여 105일째 되는 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심장 판막이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갑상선은 결절이 1.5cm로 줄어 있었다. 3개월 사이에 0.5cm가 준 것이다. 회장님 하신 6개월보다도 3개월 앞당겨서 심장 판막이 완치되었다.
심장박동이 78로 약간 빠르지만 정상이라고 했다. 아직도 나는 자연식과 넉즙을 아침과 저녁에 갈아먹고 생야채에 현미밥을 먹는다. 또한 아직도 현미밥, 점심 도시락을 가지고 출근한다. 과일탕과 효소즙도 계속 먹고 있다. 물론 완치 소식 이후에 3번 손두부 간장 무침과 두부전골 메밀 국수 녹두 빈대떡을 먹은 적이 있다. 직원 결혼식에 가서 떡과 샐러드 과일을 먹은 적도 있지만 아직 값서선 결절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에 자연식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직접 들에 나가서 쑥과 냉이 및 민들레를 캐서 생야채와 녹즙을 만들어 먹는다. 숯패드 대신에 갑상선에서 겨자 찜질과 마그멜 찜질을 한다. 시간이 나면은 등배, 붕어, 모관 운동도 하고 있다. 풍력과 경칩 및 오동나무 침대 사용은 맞지 않는다 하여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 오늘로 123일째다. 4개월이 지났다. 6개월이 되는 6월 초 이전에 갑상선 결절도 나의 지독한 자연식에 녹아 없어질 것이다. 여기까지 제가 병을 알게 된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의 기록이다 하였다. 이렇게 좋은 정리를 했군요. 씨앗의 놀라운 생명력에 대해서 씨앗, 씨앗. 호주 전설적인 수영 선수이자 1956년 멜버른 올림픽 수영 종목 3관왕 머레이 로저의 선수 시절 식사는 참깨, 콩, 호두, 아몬드, 캐슈너트 등 씨앗이었다. 1964년 동경올림픽 마라톤 우승자 에티오피아의 아베베 비킬라는 콩국을 마시면서 스태미나와 지구력을 길렀다고 한다. 최근 들어 우리 주변에도 몇 가지 씨앗을 혼합해 만든 씨앗즙으로 식사를 대신하거나 기존 식사에 씨앗즙을 곁들여 음식을 보충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 씨앗에 슈퍼컵의 강력한 항산화 능력이 있다. 씨앗이 가진 효능을 몇 가지만 꼽는다면 첫째로 뛰어난 항산력이다. 적당한 세균이나 이물질이 몸을 지키지만 너무 많이 발생하면 정상세포까지 무척을 공격하는 이 노화의 주범이 된다. 노화나 동맥경화, 암 등의 원인과 관계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활성산소. 이렇게 활성산소를 그래서 활성산소는 인체의 정상적인 DNA와 세포, 조직을 공격한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원인으로 흡연, 대기오염, 식품 첨가물, 의약품, 농약, 제관유, 방사선, 자외선, 과식, 과음, 지방 과다 섭취, 스트레스, 과로, 세균 침투 등이 있다. 이렇게 활성산소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는 물질을 항산화 물질이라고 한다. 그래서 비타민 A, C, E, 미네랄, 셀레늄,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있고 비타민 C 항산화력이 70배나 되는 것이 셀레늄이다라고 하죠. 씨앗은 추위를 견디고 상하지 않으며 생명력을 유지하는 봄의 강력한 세포 재생 능력을 나타낸다. 씨앗은 흉선을 강화하고 흉선은 면역을 높인다. 흉선, 가슴샘. 씨앗에 포함된 비타민 B9는 근육에 탄력을 주며 뇌 분비선 중의 하나인 흉선을 강화시킨다. 흉선의 건강이 왜 중요한가? 흉선은 사실 우리 몸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를 만큼 낯선 기관인데 면역작용에 있어서 흉선만큼 중요한 기관도 없다. 인간의 몸에 내재된 천년 치유력을 높이고 건강한 일생을 보내려면 흉선이 건강해야 된다. 골수에서 생성된 T임파구는 아직 미숙한 상태로 흉선으로 이동한다. 흉선에 머무는 동안에 강해진 T임파구는 강발초조적으로 퍼져서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운다. 노인들의 면역력이 약해지는 이유는 주로 T임파구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흉선의 크기는 출시인 생시의 200에서 250 정도로 심장이나 배보다 더 큰데 이렇게 흉선이 큰 이유는 신생아가 질병에 거의 무방배 상태이기 때문이다. 흉선은 청소년까지 커지다가 그 후 줄어들기 시작해서 60세가 되면 겨우 3g 정도 남아있다가 더 나이가 들면 흔적만 겨우 남을 정도로 없어진다. 그 결과 T임파구의 활동력이 거의 사라지면서 면역체계가 무너진다. 다시 말해서 자기 몸을 지켜줄 자연 치유력이 거의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T임파구가 그렇군요. 환절기일 때 특히 고통스러운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기관지 천식, 어릴 때부터 쉽게 나타나는 아토피성 피부염 등이 흉선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T임파구가 흉선에서 충분히 성숙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흉선이 약하면 T임파구도 약해진다. 흉선이 건강하면 알레르기 증상도 없다. 알레르기 증상이 생기는 원인이 뭘까? 알레르기는 몸의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서 외부 항원이 침투할 때 내 몸이 세우는 비상대책이다. 몸은 저항력이 약해지면 외부 물질에 대해서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IgE 항체를 많이 만들어 놓았다가 외부 물질과 접촉하면 즉각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는데 외부로부터 두드러기, 재채기, 가려움, 발작 등이 나타나고 내부로는 장경련이 나타난다. 그럼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때 항히스타민을 써서 억제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흉선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T임파구가 제 기능을 하는 것이 좋을까?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선택은 분명해진다. 저항력이 좋아지면 알레르기는 자동으로 사라진다. 히스타민이란 몸에 상처가 났을 때 혈관을 확장시키고 상처 부위로 백혈구들을 불러 모으고 단백질 공급을 촉진하는 일을 하는데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가 나고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항히스타민제를 쓰면 원인 치료는 안 되고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온다. 앞으로 감기나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이나 약국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몸의 천연 치유력을 강하게 해주는 방법을 선택을 하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흉선을 강화하고 피가 산성화되지 않도록 칼슘과 마그네슘을 충분히 공급해서 해독해야 한다. 흉선과 세포 재생 능력은 현재 흉선의 세포 재생 능력에 대해서는 연구가 별로 없다. 그러나 흉선의 발달은 영락이어서 유소년 사이에 세포 재생 능력이 크기 때문에 기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흉선이 작아지는 중년기에는 세포 재생 능력이 떨어져 상처의 회복도 느리고 흉선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성장이 느리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흉선이 세포 재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다. 흉선을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다. 흉선이 건강할 때 신체가 성장한다는 얘기는 인체의 모든 장기가 발달하는 얘기와 같다. 흉선이 건강하면 간장이 충분히 발달하고 따라서 일생 동안 좋은 소화기능과 좋은 해독력을 갖는다. 흉선의 강화와 발달은 건강한 뼈와 골수를 만들고 결과로 충분한 좋은 피가 만들어져서 인체에 공급되고 건강과 명석한 두뇌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듯 흉선의 발달은 인류의 퇴화를 막고 예전으로 돌아가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 흉선이 줄어들면 신체의 면역력도 줄어든다. 이렇게 해서 흉선이 좋아져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흉선이 그래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성조숙증이 되는 원인은 흉선이 성장이 사춘기 때 멈춘다는 사실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그 후 흉선은 줄어들고 신체의 면역력도 줄어든다. 성선이 발달하면 흉선이 약화되고 흉선이 발달하면 성선이 약화된다. 그런데 왜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생 때 벌써 2차 성징이 시작되고 어떤 아이들은 중학교 때에 나타나는 걸까? 왜 우리 부모 세대에는 성징이 늦게 나타나는데 우리 세대는 더 빨라진 걸까? 성조숙증이 있는 여아의 경우에 2, 3세에 이미 유선이 발달하고 8세에 초경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사춘기가 빨리 나타나면 성장판도 일찍 닫히게 되는데 어떤 연구에 의하면 초경이 1년 일찍 시작될수록 최종 키는 5cm 정도 더 크게 될 수도 있다고 한다. 학자들은 성조숙증의 원인으로 소화비만과 정크푸드, 환경호르몬과 과도한 TV 시청 등을 꼽는다. 그 중에 칼로리만 높고 영양은 없는 잘못된 식사가 가장 큰 원인이다. 트랜스 지방이 높은 도넛, 튀김류, 패스트푸드, 콜레스테롤이 높은 계란, 해산물,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식품이다. 흉선을 일찍 늘게 만들고 성선을 발달시키는 이들 식품을 멀리하고 흉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자.
흉선과 생식선의 상호작용은 성선의 발단이 흉선을 약화시키는 말은 이 책 외에는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이다. 이 사실을 모르는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성선을 발달시키는 식품을 자녀들에게 열심히 먹이고 있다. 임신 중에 계란을 많이 먹는다면 아이에게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다. 성장기 어린이가 계란을 많이 먹으면 성선이 빠르게 발달하고 흉선은 약화되어 성장판이 빨리 닫힌다. 따라서 젊은 나이에 노화가 시작되고 쉽게 질병에 걸리게 된다. 이 사실은 새의 사육에서 알 수 있다. 새의 알을 낳기 전에 계란 노른자를 먹이면 노른자의 에스트로겐이 새의 성선을 발달시켜 계속해서 알을 낳게 된다. 아이들도 계란을 자주 먹으면 성선이 발달하고 흉선은 퇴화한다. 따라서 성장기에는 성선을 자극하지 말고 흉선을 강화하여 충분히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계란 외에도 여성 호르몬이 많은 식품을 먹으면 성선이 발달하여 성조숙증이 되고 성장이 일찍 멈추고 빠른 노화가 시작이 된다. 이들 식품으로는 에스트로겐을 많이 먹인 통닭, 계란, 우유, 유제품이다. 이런 식품을 어릴 때부터 혹은 임신 중에 많이 먹으면 에스트로겐이 빠르게 작용해서 성조숙증이 온다. 성조숙증은 뭐라고 뜻합니다. 흉선의 강화에 좋은 씨앗은 흉선의 기능이 약해진 후에라도 일정한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흉선의 기능은 얼마든지 회복될 수가 있다. 연령과 상관없이 흉선을 강하게 하는데 씨앗즙으로 식사를 하고 각종 생채식과 녹즙을 꾸준히 공급하면 기적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어린아기로부터 노인에게까지 씨앗을 먹고 흉선이 회복된 사례가 많다. 그 중에서도 통메밀, 홍화씨, 달맞이꽃씨, 참깨의 조합이 가장 이상적이다. 여기에 현미가 아닌 별을 첨가하면 더욱 좋은 씨앗즙이 되며 최선의 식사가 된다. 흉선 강화에 필요한 대표적인 영양이 비타민 B6군, B1, B2, B3, 5, 6, 7, 8, 12, 17, 비타민 C, 비타민 E, 철, 아연, 셀레늄인데 비타민 B9는 통메밀에, 비타민 E는 홍화씨에, 철은 참깨에 특히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C와 아연과 셀레늄은 대부분의 씨앗에 골고루 들어있다. 좋네요. 씨앗은 우리 몸을 치유하는 영양소가 무궁무진하다. 특히 남성의 전립선 건강과 생식 능력, 여성의 난소 세포의 건강, 미용 호르몬 등을 증가시키는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다. 씨앗. 씨앗은 영양의 보고이다. 식물의 종류는 30만 종이나 된다. 식물마다 고유의 씨앗이 있고 씨앗마다 다양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 씨앗은 미네랄이 보고이다. 씨앗에는 셀레늄, 칼슘, 인, 철, 소듐, 포타슘 등의 미네랄과 리놀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등의 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비타민 E, 비건, 사포닌, 레시틴, 콜라겐 등 무수히 많은 영양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씨앗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지방이 많은 씨앗은 유지종실류라고 하는데 참깨, 들깨, 호박씨, 해바라기씨 등이 여기에 속한다. 콩팥, 녹두 등 단백질이 많은 씨앗은 콩류로 분류한다. 특히 콩은 지역과 기후에 따라서 다양해서 세계인들이 식사를 즐겨 먹는 콩만 해도 400종이 넘는다. 지방과 단백질이 골고루 많은 씨앗들을 견과류라고 하는데 캐시너트, 땅콩, 호두, 잣, 아몬드, 헤이즐넛, 피스타치오, 마카다미아 등이 있다.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밥도 씨앗이다. 밥과 같이 탄수화물이 많아서 쉽게 에너지원이 되는 씨앗들, 를 곡류로 분류하는데 여기는 쌀, 기리, 열무, 밀, 메밀, 보리, 조, 키노아, 수수, 게장 등이 포함된다. 각각의 씨앗은 독특한 영양 성분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생콩에 포함된 라이신과 글루타민은 남자의 정자를 만드는 데 좋은 영양으로 강력한 수태면화식이다. 생해바라기 씨는 시력 향상, 얼굴색, 손톱 영양 등에 좋은 효과가 있고 고혈압, 신경감염 등에도 효과가 있어서 소화기계의 작은 태양 등이라고 불린다. 또한 해바라기씨, 호박씨, 밀순, 아스파라거스 등에는
인체 내에서 인슐린 합성에 사용되는 미네랄인 칼륨과 아연이 많이 들어있다. 이 많은 영양성분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자. 씨앗 속의 강력한 항산화제 셀레늄. 대부분의 씨앗에는 극소량의 셀레늄이 있다. 셀레늄은 인체에 많은 필요도 없지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미네랄이다. 1978년 세계보건기구는 셀레늄을 인간이 섭취해야 할 필수 영양소라고 발표했다.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30가지 방법이라는 기사에서 셀레늄을 섭취하라고 했다.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12가지 중에서 산화 방지제를 복용하라고 조언했다. 셀레늄은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이다.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인 가스나수소, 지질, 과산화물, 인지질, 과산화물 등을 제거해 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막는다. 대표적인 산화 방지제인 비타민 E보다 항산화 능력이 무려 2740배나 된다는 연구도 있다. 또한 셀레늄은 흉선을 강하게 하고 인체에 들어온 이물이나 셀레늄 세균을 잡아먹는 일을 하는 마크로파지를 만든다. 백혈구를 만든다. 셀레늄은 대부분의 씨앗에 소량이 들어있는데 견과와 통밀의 배아는 다른 씨앗에 비해서 특히 더 많다. 인체에 셀레늄이 부족하면 근력 손상, 성장 저하, 심근장애 등이 생기고 면역 체계와 갑상선 호르몬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나이가 들면 얼굴이나 손에 갈색 관점이 생기는데 이것은 리포푸스신이 침착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피부뿐만 아니라 뇌세포와 심근에도 침착이 되는데 이때 비타민 E와 셀레늄을 함께 섭취하면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씨앗 속의 칼슘. 씨앗에는 채소의 몇 배 되는 칼슘이 들어있다. 특히 참깨에는 케일의 20배, 30배에 달하는 칼슘이 들어있다. 칼슘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인체의 뼈, 관절, 인대, 신경, 심장, 판막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이며 몸의 산성화를 막아주어서 저항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 칼슘이 마그네슘과 작용하면 질병 처리에 주역이 되는데 씨앗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모두 들어있다. 우리 몸의 칼슘의 99%가 뼈에 들어있고 나머지 1%가 혈액, 세포 외 근육 등에 존재한다. 이 둘 사이의 비율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그런데 만약 혈액 중에 칼슘이 과하다 할 경우에 근육의 힘이 없어지고 신장에 결석이 생기게 된다. 반대로 혈액 중의 칼슘이 적으면 전신에 경련이 생기고 몸이 짜리짜리해지고 더 심하면 심장이 정지하기도 한다. 반대로 정지된 심장에 칼슘을 가하면 심장이 다시 뛰기도 한다. 면역세포나 신경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 면역세포 속으로 어떤 신호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 신호를 일으키는 원리가 바로 세포 안과 밖의 칼슘의 농도 차이다. 또한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단백질인 피브린을 형성하는 칼슘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칼슘이 없이는 신경 전달도 혈액 응고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 산과 알칼리 균형을 잡아주며 저항력을 높이는 씨앗 속의 칼슘. 혈액의 적정 pH는 7.4로 약알칼리다. 혈액이 약알칼리성을 갖는 이유는 혈액이 혈관을 통과하여 순환하는 동안에 산성으로 길어질 조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연소될 때에 사안이 발생하며 세포들이 배설하는 노폐물도 산성이다. 또한 몸이 활동할 때 유산과 이산화탄소가 발생된다. 단백질 음식에 포함된 인과 유황은 산화하면서 인산과 황산으로 변한다. 탄수화물과 지방이 분해되거나 아미노산, 인슐린, 호르몬, 효소, 항체 등과 같은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에서도 산성 노폐물이 생긴다. 따라서 혈액에 증가하는 산을 조정하는 특별한 작용이 필요하다. 음식물의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이런 산들은 유독성이므로 빨리 배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강한 산성 물질을 신장이나 대장을 통해서 단번에 배설하면 그 기관들은 강한 산에 의해서 크게 손상을 입기 때문에 혈액은 산을 알칼리로 완충시키고 폐장의 호흡을 항진시키고 산을 가스로 바꾸어서 체외로 배출하는 방법을 택한다. 혈액은 산을 소금으로 바꾸어서 신장이나 대장으로 배설시킨다.
혈액은 산을 소금으로 바꾸어서 화학작용을 하기 위해 혈액과 세포 외액에 있는 극소량의 무기 물질들, 즉 소듐, 포타슘, 칼슘, 마그네슘 등을 끌어다가 사용한다. 체내에 이렇게 귀중하게 사용되는 칼슘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수시로 보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칼슘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칼슘이 낭비되는 가장 큰 원인은 혈액의 산독화이다. 혈액이 산성화되면 이를 증화시키기 위해서 뼈에 칼슘이 동원되는데 이렇게 동원된 칼슘은 다시 뼈로 돌아가지 못하고 소변으로 배설된다. 소변으로 배설되는 칼슘을 줄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혈액을 산성화시키는 식품의 섭취를 줄여야 한다. 배설되는 칼슘을 줄이지 않고 칼슘 섭취량만 늘리는 일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다. 그렇습니다. 씨앗 속의 칼슘은 pH 밸런스를 지킵니다. 씨앗 속의 여기까지.